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초등 교육에 관련된 책인데요. 여러분, 집에 혹시 이런 책 있으신가요? 아마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또 어떤 백과를 사죠? 바로 이거. 삐뽀삐뽀 119 소아과. 그쵸? 없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백과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런 책들을 본다는 얘기는 정보가 방대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많이 실려 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에 대한 대백과는 없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저도 이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목이요. 보이시죠? 네. 우리 아이 초등교육 대백과입니다. 대백과. 대백과면은 우리 아이가 초등 입학 전부터 초등 6학년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겠구나라고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 임신 출산 대백과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한 500페이지가 넘는 정도의 방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백과의 특징이 뭐죠?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책,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해결을 해줄 수 있진 않을까?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누가 썼느냐 봤더니 남정희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기자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쓰실 때 아마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어쩌면 본인의 경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실에 관련된 그런 정복성이 짙은 글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학부모님들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머릿말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아이 초등교육 대백과는 학부모가 처음인 엄마 아빠가 자녀 교육의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교육의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실은 저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면 여러분의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연령별 또는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바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뭐냐면 적정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아이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열심히 막 읽어봤어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는데 왜냐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시기별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딱딱 찝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초등 입학하기 전에는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입학하면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친구들과 교우 관계는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혹시나 영어나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의 시작은 사실은 바로 언제부터? 제가 보기에는 5세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바로 유치원 입학하기, 바로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초등 입학 전에 교육기관 선택부터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뭐부터 고민해요? 어린이집 보낼까요? 유치원 보낼까요? 그쵸?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낼까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사교육, 교육기관 궁금하실 텐데 이 책에 그때부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학 전 교육기관부터 시작해서 초등 입학하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정보가 궁금하죠? 내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이냐, 사립학교를 보낼 거냐, 공립학교를 보낼 거냐, 그 다음에 대안학교나 아니면 국제학교를 보낼 것이냐, 아마 이것에 되게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정보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사립학교에는 어떤 종류의 학교가 있지?
그 다음에 국제학교는 어떤 종류의 학교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인터넷으로 열심히 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보고 뭐 맘카페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경험이 있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경험을 물어보기에는 사실 그건 그 사람만의 경험이잖아요. 내 아이가 또 경험을 해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정확치 않은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정보를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구나를 새로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립학교 관심이 없어. 대안학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도 이런 것이 있구나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유아 때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직 초등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등 입학 전부터 초등 6학년 때까지 이런 교육이나 정서, 건강 등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기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 맨 처음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고 그 다음에는 연령별로 내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볍게 메모를 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요, 그런 수고를 굉장히 덜어주기도 했어요. 바로 뭐냐면 각 장별로요. 이 시기의 핵심 교육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초등 입학 전에 말하는 이 시기 핵심 교육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교육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에 맞추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기초학습, 한글 70%만 완성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정서 발달, 분리불안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요. 생활습관, 바른 습관으로 건강한 학교 생활을 준비해요. 이렇게 가장 굵직굵직한 포인트를 잡아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입학 전뿐만이 아니라 각 장마다 학년별로, 그러니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으로 나누어서도 다 포인트를 짚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3, 4학년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자, 3, 4학년 볼게요. 이 시기의 핵심 교육 포인트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학습. 국어 능력이 좋아야 서술형 수학에 강해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3, 4학년은 특히 국어, 고급 어휘, 고급 한국어를 익혀야 하는 시기, 그리고 서술형 수학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정말 정확하게 딱 짚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습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세요. 이때가 바로 시작이죠. 그 다음에 사교육.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교육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죠? 맘카페 또는 블로그,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설명회에서 많이 얻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집 엄마, 그쵸? 주변에 보내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얻으시기도 하는데 조금 객관화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뉴스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기사를 보는 방법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보성을 그런 걸 제공한다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교육 면에서도 어떤 개인의 생각보다는 조금 객관화된 지표를 여러분께 좀 제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교과목 학원의 비중은 60에서 70%가 적당해요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정서 발달에는 도덕성과 자존감 발달을 놓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친구들에게는 도덕성과 자존감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이 책의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 과도한 학업 부담,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에이,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얼른 이렇게 훑어봤을 때에는 좀 뻔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새로운 정보, 교육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정보들도 잘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나는 정말 교육에 관심 없는 학부모야. 또는 관심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책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3학년, 4학년 때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학습 부분, 많은 어머님들의 로망일 거예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이 될 텐데, 여기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할 부분만 꼭 짚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 핵심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주도 학습. 여기서는 매일 조금씩 시작해야 습관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어떻게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 책을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도표, 밑줄 그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 내용에 그 부분을 정말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큰 글씨만 보고 작은 글씨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의 비밀은 바로 표와 작은 글씨가 있다는 거. 거기에 정말 정보성이 딱 들어가 있구나라고 아마 캐치가 딱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교육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정서적인 부분하고 바로 건강에 대한 관리예요. 특히 이런 건강관리 부분에는 우리가 따로 책을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3, 4학년의 이제 건강관리를 보면요. 이게 뭔가 제목이 확 와닿아요. 성장과 학습을 방해하는 건강 문제들.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많은 딸 키우시는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자아이들이 키가 훨씬 더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정서도 그렇고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성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의 2차 성징이 드러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학부모님들은요, 공부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엄마는 계속 영어 해라, 국어 해라, 수학 해라 이런 것만 얘기하고 내 아이는 자꾸 몸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5학년, 6학년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바로 핵심 교육 포인트가 뭐냐면 교과학습에서는 과목에 따라 맞춤 공부 방법을 익힌다고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과목별로 이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때부터는 또 이제 실과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죠. 우리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것들, 코딩에 대한 것들, 이런 궁금증도 여러분이 이 책에서 어떤 해결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습관에서는 학업 격차가 심화된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중등을 또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사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죠? 진로 선택. 3, 4학년 때는 우리가 진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5학년, 6학년 때에는 진로 선택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진로에 따라서 그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춘기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 건강 습관에서는 2차 성징 플러스 이제 위생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 6학년 때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자, 제가 아까 3, 4학년 때는 이제 도덕성, 건강관리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들이 쭉 이어오면서다 보면은 사춘기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보도 많이 알아보십니다. 대신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진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보다도 5, 6학년 때에는 진로 계획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 왜냐면 그에 따라서 사교육의 이제 선택이 달라지는 거고요. 또는 이제 교육비도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진학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좀 나와 있죠. 자, 이 책에서는요, 진로 체험을 하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학부모 온누리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그리고 진로 체험망 꿈길, 그 다음에 크레존,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진로 진학 정보 사이트를 알아보시려면은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알아보려고 해도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내가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책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내가 어디를 알아봐야 될까?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죠. 아, 이런 사이트를 내가 가면 되겠구나. 이제 사춘기라서 뭔가 대화가 잘 통하지가 않는다. 그럼 그럴 때는 또 관련된 책을 아마 엄청 사실 거예요. 찾아보시기도 할 거고. 그럼 그럴 때 이 책에도 사춘기에 대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아보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뭐 사춘기 딸과의 대화법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나 메시지 전달법, 너 메시지 전달법 이렇게 또 사춘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무심코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 책에서는 다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또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바로 Q&A라는 생각이 들어요. Q&A가요, 이렇게 차례 뒤에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 모여 있어. 학년별로. 저는, 나는 이런 거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정서 발달 편에 보면요. 학교 다니며 거짓말과 욕설이 늘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2학년인데 아직 한글을 못 뗀 아이 혹시 학습 부진할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교육기관, 그다음에 학습, 사교육, 뭐 정서 발달, 건강관리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 그리고 대답이 들어있다. 근데 그 답이 개인 사견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어떻게 보면요.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에 전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다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 가장 기본에 충실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백과라는 제목이 붙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을 보고요. 저는요,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을 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맨 뒷부분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이트, 그 다음에 복지 정보가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챙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초등 입학한 다음에는 우리가 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하는 것들도 아니고 가정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이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과 후 학교, 그 다음에 초중고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이제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정부 사이트를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참고 문헌이 있어요. 참고 문헌에 보시면 정말 교육서 중에서 내놓으라 할 그런 리스트들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 플러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다면 또 여기 있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책들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과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찾아보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보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학년 때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약간 무너지기 시작해요. 뭐가 무너질까요? 엄마의 멘탈이 약간 무너져요.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생각해왔던 그런 교육관이 내 아이하고 어떤 충돌을 일으키거나 또는 내 아이하고 맞지 않거나 대립될 때
그동안 내가 했던 대로 되게 잘 따라왔던 아이인데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책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유아 때 초등 입학하기 전에 이제 이 책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뭐 3, 4, 5, 6학년 중에서도 뭐 둘째가 있거나 또는 큰애를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고 싶거나 또는 내가 놓치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이 책을 좀 추천드려 볼게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